그 제가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은 좀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판단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의혹이 돼서, 좀 예. 거칠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 그랬지만 음. 기본소득제를 지금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요즘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쓰거나 얘기하는 걸 보면은 좀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좀 진짜로 정책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얘기를 뭐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그대로 하면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그래서 이건 정말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하자, 데이터세 걷어서 하자. 네, 증세인데 증세 중에서도 기존 세제를 활용한 증세가 아니고 좀 불로소득은 부정의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그 과세를 해서 부동산 소득이란 게 이게 불로소득 아니냐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같은 거 걷어서 또 이제 데이터는 뭐 우리가 개인들이 다 생산하는데 거대 기업들이 다 그거 광고 수입은 다 챙겨가고 그러니까 부정의한 거 아니야 데이터에서 수입 가져와서 기본소득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아주 작은 액수부터 일단 증세 없이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는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없애서 하자.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랩2050 연구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도 그 연구를 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새로운 세금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세금 안에서 세제 안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감면됐던 거 없애는 방식으로 먼저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증세를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기본소득을 이건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지금 좀 바뀐 거예요. 실제 좀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선거여야 되는데 지난 선거는 전혀 그렇지 못했죠, 사실. 그런 논의는 실종이 되고 양쪽으로 갈려서 좀 일종의 이편 내편으로 갈라서 뭔가 편가르기를 잘하는 쪽이 더 유리해지는. 그래서 좀 실망도 크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이 다양한 정책 정당들이 나타나서 협치 구조를 잘 만들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특히 선거판에서. 그 전에 해야지, 그 전에. 네, 그 전에 미리 정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많거든요, 정책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시도를 지금 꽤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정책 중심으로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대전환기에는 정책이 판을 뒤집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거든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그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노예제도를 옹호하던 그러니까 당이었어요. 그때부터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 뉴딜 정책 하면서 공화당이 원래 링컨 때부터 시작해서 저 북부에 기업들을 대변하니까 사실 당시로선 진보 정당이죠. 노예제 옹호한 농장주들이 보수고 기업가들이 진보니까 그렇게 막 대립하다가 딱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공화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공화당이 기업들 다 대변하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고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길 딱 파고드는 겁니다. 뉴딜 정책의 핵심은 노동조합과 이 자유주의자들과 흑인들 같은 소수자 그룹들이 동시에 다 좋아할 만한 기업가 빼고 나머지들이 다 좋아할 만한 정책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노동조합 보호도 강화되고 사회보장제도 생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댐 짓고 도로 짓고 이런 이 재정 투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뉴딜 연합이란 게 생기면서 전세가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민주당이 남부에만 갇혀 있었는데 전국 정당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쭉 가면서 민주당이 계속 하원을 장악을 하잖아요. 의회를. 뭐 저기는 대통령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정책은 계속 진보적인 정책으로 가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지금 제가 보기엔 김종인 위원장이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는 갖고 계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사실 미래통합당이 미국 민주당만큼 못할 이유는 없죠.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보는 보수적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얘기를 못할 이유는 또 없죠. 뭐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뭐 괜히 복지 싫어하고 그러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건 비슷하거든요. 한국 사람이면 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바이오로 시작될 수도 있다. 뉴딜 때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일단 남북 관계라는 변수를 빼놓고 예. 생각을 하면은 재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기회가 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금 전환기인데 전환기에는 항상 그때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하면서 했던 것처럼 굉장히 과감한 정책 변환이 필요한데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거기엔 돈이 들거든요. 그 돈을 부담하는 게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세계 경제 환경상 민간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 여력을 가지고 구조를 변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첫 번째 싸워야 될 게 재정 보수주의예요. 이 재정 국가 재정 나라 국간 털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지금 뭐 않습니까? 보수 신문들 난리 났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2008년 이후에 선진국들의 재정을 한번 보세요. 선진국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렇게 자기들이 그거 다 알 건데. 다 알겠죠. 그렇지만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산을 일단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보험이니 기본소득이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국가가 재정적 역할은 크게 해야 된다.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규제 같은 거는 좀 국가가 덜 하겠다. 규제보다는 재정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키우자. 그러면서 좀 보수 진보가 타협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재정 키우는 거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서 밀고 가야 됩니다. 그거 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개인들에게 투자해서 사회 안전망 확실하게 하면서 기본소득까지 지급해서 생애 전환을 중간중간에 좀 할 수 있게 30대, 40대, 50대에 2년씩 대학원 다시 가서 대학 다시 가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100세 시대도 된다. 그렇죠. 그거를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다 차세대 산업인이 뭐니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비전을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좀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그 약간 진보 내에서 뭐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런 논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자 합의하고 대신 재정 보수주의하고 싸워서 재정 보수주의를 넘어서고 국가의 역할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같이 가자 하면서 사실은 저 보수 진영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잘 헤쳐 나가야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잘 헤쳐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해 나가야 된다. 네, 해 나가야죠. 방이고.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글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비전이 뭐냐 이거를 토론해서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177석 있고 거기 뭐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 다 대화가 되는 파트너들이고 어쩌면 미래통합당도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동안 대화할 수 있는 상대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일자리 중심 사회로 갈 거냐, 기본소득 사회로 갈 거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재정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어떤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야 될 너는 뭐 하면서 살면 좋다고 얘기해야 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비전이 어떤 거냐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이든 일자리든 뭐든 좋으니까 그 비전을 만드는데 좀 역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본소득 논쟁하는 거는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라 빚을 국채를 갚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국채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 중요한 선진국들을 보시면 국채를 갚은 지가 한 20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미 옛날 얘기고 지난 10년을 보면 훨씬 심하고요. 그냥 이제는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사지 않습니까? 저 미국, 저 유럽 이런 데서는 그러면 이제 저것들이 기축 통화를 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아니어도 하죠 요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가 기축통화국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프랑스도 사실은 아니죠. 약하죠. 영국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이 좀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